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어제 못했던 이제 리뷰를 마저 하러 왔습니다. 성남FC 대 포항 스틸러스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결과는 조금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4대1로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일방적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그 어떤 스코어 차이가 벌어진 거가 그 지금 이 순위 차이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김승대 선수입니다. 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고, 아, 전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포항 가서 지금 이제 몸이 올라오고 나니까 지금 두 경기에서 네 골이죠.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김기동 감독님의 어떤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하다 갈까 합니다. 먼저 이 득점 이게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어저께 전반은 되게 좀 자세히 봤고 후반전은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보니까 대체로 전반 후반 다 그 하이라이트 정도 보면 대체로 좋은 장면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면 어,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부터 시작하면 지금 저는 이 경기 그 선발 명단 딱 보는 순간 야 김기동 감독님 진짜 약간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선발 명단을 내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이 멤버들이 지금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전 지금은 아닙니까? 주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도 그렇고 정재희 선수도 로테이션인데 최근에 조금 좀 덜 나오는 느낌이고 완델소는 지금 이제 몸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승모 선수도 앞에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허영준 돌아오고 뭐 김승대 있고 뭐 이제 모세스가 자리를 잡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본인 뛰던 자리부터 지금 이제 내려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여기 신광훈 선수랑 저기 뭐야 신진호 선수가 또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마음껏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로테이션도 돌리고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후반에 쓰려고 딱 아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선수들은 각자 자리에서 조금 뛸 필요가 있잖아요. 이호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승무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위치에서 좀 뛰었어야 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저는 제가 너무 항상 김기동 감독님을 좋아해서 이렇게 막 해석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선수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되게 포항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포항 팬들께는 포항은 사실 잘하면 팔아일려요. 그게 구단 사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잘하면 이제 자꾸 다른 데로 이제 이적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고 구단에서도 그걸 억지로 막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좀 성적이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또 누군가가 떠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누군가를 찾겠죠. 박승욱 같은 어떤 숨어있는 인재를 찾던가 아니면은 뭐 고영준처럼 그 제철구에서 키워낸 선수들을 기용하던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출전 시간을 적절하게 주면서 경험치를 먹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나오면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전에 한 골 주긴 했지만 제가 좋게 본 거는 딱 그거예요. 성남한테 골은 줬어요. 근데 포항이 포항 같은 축구를 계속 하더라고요. 공격 지역에서 좀 마무리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포항은 포항다운 축구 공 들어올 때 이제 관리하고 만들고 좀 실수들은 디테일에서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인 축구는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백업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득점 장면 하나 볼까요? 이런 장면들이 뭐 그런 건데요. 좋았던 장면들. 다음 장면이구나. 이런 거. 지금 이제 조금 준비가 안 됐던 것들은 이 장면인데.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노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포항이요, 이 뒤쪽을 노리는 크로스를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보시면 이게 길잖아요. 크로스가. 그지 않아요? 이것도요. 이것도 길죠. 그리고 이 다음 크로스도 길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어집니다. 이게 복선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 길어요. 그죠? 이거 길거든요. 자, 요거 하나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얘기를 할 건데요. 성남은 저는 지금 이번 경기 득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팔라시오스 잘 산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우당탕하는 거에 장점이 있는 애니까. 그래서 지금 거는 어떻게 보면 성남이 노릴 수 있는 좋은 공격 옵션인 게, 팔라시오스 얘가 드리블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혼자 막 끌고 다니면서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선수가 마무리한 형태는 팔라시오스가 있는 팀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요게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초반에도 기회가 먼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장면인데. 성남은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팔라시오스죠. 이 그랜트가 열심히 쫓아가는데 소용이 없고, 이거 완전히 왔는데 이게 골대를 맞아버리니까. 예. 감독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잘 만들었고 슈팅도 잘 했는데 운이 없어. 저기 안쪽에 한 5cm만 안에 들어갔으면 저기 들어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요것도 있었고, 골대 하나 더 있는데, 9번철 선수 헤딩이 골 득점 나온 다음에 나오나요? 뒤에 나오나 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남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남 팬들이 최근에 좀 화가 많이 나셨었잖아요. 그 전반기쯤에.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이 팀이 너무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이 팬들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번 응원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관찰자니까 맨날 성남 이거 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얘기하지. 이게 내 팀이면 이게 마음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은 진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보면.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축구가 성남 전력에 굉장히 좀 그래도 적합한 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이 지금 뭐 전방 압박 시도하고 이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단하게 수비 쌓고 외국인 공격수들 뮬리치나 뭐 팔라시오스나 이런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딱 보이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격에 많은 숫자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계 잘하는 팔로세비치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많이 뛰고 많이 받아주고 이런 선수 있는 것보다 팔라시오스가 똑같은 팔이지만 팔라시오스가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궁합적으로. 근데 왜냐면 FC 서울에 팔라시오스가 있다? 그럼 안 쓰실 것 같은데, 안익수 감독님. 왜냐면 팔라시오스는 이제 혼자 하는 거에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남은 뮬리치도 이제 혼자 잘하잖아요. 달리기도 의외로 빠르고 힘도 세고 막 키 큰 걸 이용해가지고 발도 잘 쓰고, 이런 머리는 잘 안 쓰지만 그런 걸 잘 쓰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게 구성을 꾸려놨고, 이종호 선수도 어떤 득점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호 선수는 뮬리치가 안 하는 최전방부터 수비를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사실 뮬리치는 수비를 좀 제가 보기엔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남일 감독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꾸려왔고, 그다음에 공격력을 좀 올리려고 윙백 1호로 쓰려고 심동훈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수 구성을 많은 돈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고를 수 있는 것 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패드를 고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가지고 있는 이 체급들이 이게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답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카트라이더 많이 하셨나요? 카트라이더 자동차 있잖아요. 기본 카트 타면 물론 막 실력 차이가 프로게이머랑 그냥 일반인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하면 프로게이머가 이기겠지만, 엇비슷한 실력이나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자동차가 좋으면 앞서 나가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은. 성남이
이 선수들이 뭐 그러니까 나쁜 선수들이고 재능이 없고 막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딱 평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경기는 90분 동안 벌어지는 거고, 이 어저께였으면 7월 5일 딱 그 시점에서 그 개인기량을 가지고 딱 90분 동안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딱 그 7월 5일 시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능력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제 성남이 다른 K리그 1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예, 떨어져 온다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성남은 평균치가 높지 않은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이게 좀 약점이야. 이 선수 이거 좋아. 근데 이거 좀 약점이야. 이런 선수들이 장단점이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바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성남은 올해 계속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번에 울산하고 비겼을 때도 잘했는데 좀 역습은 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골은 좀 잘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면 이거는 뭐 좋은 어떤 징조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네. 안타까운 마음에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얘기로 마저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인데요. 이 다음은 이제 골 장면인데, 이제 제가 아까 왜 크로스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장면인데 나올 겁니다. 이거 그 신진우 선수 파울 얻어내고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좌우로 흔드는 게 전반에도 꽤 자주 나왔어요. 이수빈 선수도 잘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좌우로 때리는 것들 좀 있었고, 이게 박승욱 선수가 잡은 다음에 이거 이것도 골키퍼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낌이 포항 선수 아니 저 성남 선수들이 높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걸 뒤쪽으로 의외로,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넘기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뒤로 넘겨서 골키퍼 쪽에 짧게 넘기는 거면 서가지고 이렇게 헤딩을 하게 되잖아요. 서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오면서 헤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넘기면 이게 뒷걸음질 치면서 헤딩하거든요. 지금 보시죠.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헤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포항 선수들도 경합할 수 있는, 싸워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헤딩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크로스 각이 이렇게 짧게 떨어졌으면, 요 정도에다 붙였으면 골키퍼가 나오면서 처리하든 아니면 여기 뭐 각광선이나 김지수 선수는 어저께 나왔었죠, 맞죠? 여기 나오면서 이렇게 헤딩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좀 더 강할 수 있는데, 요 뒤로 잡고 넘기다 보니까 이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크로스들이 좀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게 몇 번 나왔어요, 사실은. 그 신진호 선수가 강하게 크로스 올린 장면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뒤쪽으로 노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강한 크로스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크로스들도 보면 그 밑동을 차가지고 그 구스타보한테 붙여주듯이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좀 감아가지고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크로스들을 자꾸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저게 높이를 크게 크게 강점이 있지 않은 어떤 포항 선수들의 최전방에 어울리는 크로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작은 거지만 팀의 어떤 이 성향에 맞는 디테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요 장면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득점 나올 게, 이것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들어가고 성남. 자, 이 장면, 이게 이제 이제부터 이제 김승대 얘기를 좀 할 건데, 두 골이잖아요. 자, 여기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경기 때 이제 그 김기동 감독님이 저기, 예, 울산하고 경기했을 때 김승대 선수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배치했지만 이 선수가 이제 수비를 끌고 다니는 게 있으니까 위치를 좀 바꾸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김승대 선수가 이제 가운데 쪽에 와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허영준이 뛰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 그 말했던 어떤 돌아가는 그 위치를 바꿔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 여기서는 사실은 죽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반응하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이분이시죠. 라인 브레이커.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고 이게 좋은 거냐면, 지금 수비 라인이 깨져 있는 게, 자 보시죠.
김지수 선수가 여기 잘 따라와가지고 물러나면서 여기서 이 곽광승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밀고 올라왔어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을. 근데 이제 이것도 까다로운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라인 정리가 안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최종인데 지금 김지수 선수는 중앙쪽 자리 찾아가느라고 지금 자기 뒤를 아예 모르고 있고 안진범 선수도 지금 본인 미드필더니까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변냐면 이게 지금 그 3D라고 해야 될까요? 3차원적으로 보면 이 공간이 지금 그냥 볐어요. 아예 김승대 앞에 이게 되시죠? 안진범 뒤, 김지수 뒤, 그다음에 곽광선 앞에 있는 요 부분이 그냥 통짠 겁니다. 그러니까 김승대는 이런 거 차는데 특화돼 있어요, 이 선수가. 그래서 김승대 선수를 우리가 많이 이제 골을 넣을 때 보면 순간적으로 한 명 제치거나 막 가마차기를 잘하거나 그리고 달리기가 워낙 빠르고 하니까 김승대 선수를 우리가 드리블러로 착각하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 드리블을 막 길게 오랫동안 치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순간적으로 공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가서 발 앞에 들어오는 걸 잡아놓고 마무리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공간을 인식하고 움직이니까 허용준이 눈치를 지금 보시잖아요. 나 여기 폈다고. 이게 굉장히 머리가 영민한 선수인 거죠. 이런 쪽으로는 공간 찾아내는 거에서. 자, 딱 벌써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순간적으로 딱 눈치를 딱 챈 겁니다. 그리고 허용준 선수도 여기서 바로 주죠. 근데 이게 저는 글쎄요. 이게 허용준이 인천의 허용준이었다면 줬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게 포항의 허용준은 줬을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포항이 아까 그 허영준 선수 뛰어가는 그 장면도 자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잘하는 경기들을 보면 이 팀은 굉장히 땅 따먹기를 잘해요. 땅 따먹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공을 잡은 선수 근처에서 그 선수를 앞질러서 주변에서 달려가는 선수가 있어요. 꼭. 그러니까 공을 잡은 선수는 서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공을 주거든요. 그럼 옵사이드도 깰 수 있고 선수가 달려가는 스피드도 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속도를 붙여서 갑니다. 근데 가면서 공을 잡으면은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비가 한 명 붙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포항은 다른 선수가 아까 그 공을 받은 선수가 달려왔던 것처럼 뒤에서 누군가가 또 달려와줘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수비수를 제칠 필요가 없이 내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달리는 발 앞에다가 내주면 오프사이드도 깨고 그 선수 스피드도 살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뛰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간 이해를 굉장히 잘해요. 포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허용준 선수도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던 인천의 허용준이나 뭐 예전 전남에 있을 때는 보면 조금 드리블러 성향이 강했는데 지금도 드리블 잘하지만 지금은 연계들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거 바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승대의 그 마무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김승대인 거죠. 저거를 잡고 했으면 걸려야 되는 건데 완타치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잖아요.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알던 김승대 이게 전형적인 김승대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이번 시즌 초반이었나 말씀드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저는 김승대 선수가 이제 전북에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뭐 라이브 같은 데서 내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구독자분들하고. 저는 무조건 김승대 이번 시즌에 10골 넣는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두 자릿수다. 포항 가면. 근데 그거 한번 내기해보자. 전북 가면은 막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전북 팬들께서 김승대 선수가 뭐 너무 이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뭐 포항 가면 잘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10골이라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 내기를 하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죠. 부상 때문에 못 뛰는 경기가 늘어나면서 저 에어컨이 왜 저러죠?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김승재 선수는 그 지도자 손을 탄다. 주변에 있는 선수 손을 탄다.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주변 선수들이 본인한테 잘 맞춰주면 확실히 이런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장면이 제가 이 전 장면인가요? 두 번째 골 끝나고였나봐요. 두 번째 골 마저 보시고 오시죠. 이것도 골대였죠. 자, 이 장면인데
이것도 지금 포항다운 게 전방 압박 시도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고영준 선수가 전반부터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을 바탕으로 여기서 가속을 해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좀 성남 수비수들이 이미 역전당하고 지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은 게, 김지수 선수도 지금 거의 뭐 반응을 못했고 곽광선 선수도 반응을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빨리 일로 들어와가지고 커트를 해주던가 크로스각을 이제 커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사실 그냥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쳤던 게 아닌가 싶고, 이 다음에 아마 교체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그런 게 있었고, 김승대 선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그냥 오면은 가까운 쪽 골대로 움직이면서 잘라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이것도 원터치.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는 슈팅 쏠 때 많이 건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장면을 제가 보고 싶은 게, 자, 이 얼굴을 보십시오. 예, 김승대 선수의 이 행복한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얼굴이잖아요, 전북에서. 저는 이유가 딱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승대 선수는 본인이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내가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볼이 들어와야 행복한 선수입니다. 그래야 경기력이 살아나요. 왜냐면 그걸 위해 존재해요. 김승대 선수가 공을 많이 잡고 막 연계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야, 팀이. 왜냐면 김승대 선수는 항상 골대 앞에서 마무리할 때 가장 빛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에 답답했던 이유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지만, 드리블러들이 많고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움직임을 했을 때 딱 들어오질 않아요. 김승대 선수가 드리블 치면, 예를 들면 문선민 선수는 김승대 선수가 수비 끌고 움직인 대로 본인이 드리블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답답했을 겁니다. 로페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포항에 오니 본인을 살려주는 팀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된다. 예, 연어가 참 행복한 겁니다. 이럴 때는. 예, 이런 걸 살려줄 수 있는 건 역시 김기동 감독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것도. 예. 그리고 원래 김기동 감독님 추구하는 축구에도 굉장히 잘 맞죠. 예,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김기동 감독님이 참 좋은 지도자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 구성,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에 어울리는 전술들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맞춰주고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면서도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장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팀에 녹아들 수 있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수들 많이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재활 공장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완전 포항은 재활 공장장 중에 재활 공장장이잖아요. 재활 공장이잖아요, 진짜로. 왜냐면 임상엽 선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허용준 선수, 또 그 개인 기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심해본 적이 없지만, 이 선수가 이렇게 골 많이 넣고 연계도 잘하고 이런 선수였나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선수잖아요, 사실은. 지금 완전 바뀌었고, 3부 리그에서 찾아온 박승욱 완전 뭐 날라다녔죠. 이번 경기는 뭐 후반 막판에는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로 옮겨가지고 네, 그냥 미드필더까지 다 해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완델손도 제가 보기엔 그런 의미에서 완델손도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몸만 올라오면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뭐 커뮤니티 돌아다녀 보면 동상 얘기가 있어요. 동상 얘기. 동상은 한번 우승하면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혹은 제가 보기에는 김기동 감독님은 장기 집권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이 이제 이거에 재미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선수들 발굴해내는 거가 지칠 수도 있지만 키워나가는 맛이 있고, 또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연어해 오는 선수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다크호스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떻게 충분히 리뷰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뵐게요. 갈게요. 감사합니다.